자, 안녕하세요. 오토트리플입니다. 이 차량은 4세대 카니발. 오늘 아까 이제 차량 하나 출고하고 이 차량은 이제 또 작업 중인데 저것도 하고 이 차량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닥도 했고 요 바닥에 엠보 방수장판이랑 7인승 유지랑 연장 레일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구조 변경도 모두 다 마쳤고, 그리고 커튼 작업도 했고, 배터리 매립 작업에 TV 수동 22인치 작업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루프 박스는 EX 체인지. 요거는 제가 오늘 조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요것도 라인 조명이 있습니다. 저기 모니터는 보이시나요? 저기 모니터예요. 그래서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데 저 모니터도 장착했고, 썬루프 타입인데 루프 박스 하셨어요. 그래서 라인 조명도 양쪽으로 모두 다 진행을 했고, 그리고 무시동 히터도 가운데다 진행을 해서 이쪽에 에바스 패커 이렇게 해서 가솔린 모델로 진행하십니다. 자, 이 차량은 제가 조금 더 작업하고 내일 출고해요. 그래서 출고하고선 한 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토트리플입니다. 오늘은 요 왼쪽에 있는 게 7인승 차량, 오른쪽에 있는 게 9인승 차량. 오른쪽은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왼쪽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작업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같으면서 다른 스타일의 이제 조금 인승별로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고, 외관 쪽으로는 코토 루프 박스, 그래서 EX 체인지가 루프 박스로 장착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하얀 차는 EX 체인지 루프 박스, 그리고 검정 차는 코토 루프 박스. 요 외관 쪽으로 우선 보고 실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볼게요. 오늘 날씨가 좀 있으면 비 온대요. 그래서 하늘이 지금 먹구름이 많죠. 그래서 좀 있으면 비 온다니까 한번 비 오기 전에 한번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서 내용도 많고 영상도 길어질 수 있어 가지고 외관 보고 실내 보고 뭐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한번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좀 이따가, 하얀 차량은 조금 이따가 고객님 오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오시면 출고를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하면서 한번 정상 작동, 어제도 뭐 점검하고 뭐 계속 했지만 그래도 나가기 전까지 끝까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흰색 차량 먼저 외관 볼게요. 흰색 차량은 EX 체인지 루프 박스, 하이 리무진 스타일형의 루프 박스예요. 그래서 하이 리무진 스타일형의 루프 박스고, 저 뒤에 있는 저 차량은 코토 루프 박스라는 스타일의 회사에서 나온 루프 박스예요. 요 외관 쪽으로 좀 먼저 볼게요. 앞전 영상처럼 이제 얘는 7인승, 쟤는 9인승. 그래서 요거는 7인승 차량이에요. 7인승 차량이고, 지금 뭐 바닥 작업한 거나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외관 쪽에 루프박스 먼저 할게요. 루프박스도 장착을 좀 진행을 한 부분인데, 이 루프박스는 완전 밀착형으로 해가지고 차량에 딱 달라붙어요. 딱 달라붙고, 이 차량은 이제 이쪽에 스위치가 하나 생겨요. 버튼이죠. 이게 뭐냐면 루프박스를 열 수 있는 스위치예요. 얘는 이제 바깥에서 키로 열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루프박스가 이제 이 버튼으로, 실내에 있는 버튼으로 누르게 되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누르면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죠. 이렇게. 요게 버튼으로 열리는 거라서, 자, 이렇게 열려요. 날개 타입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왼쪽을 열어봤는데, 왼쪽에 열렸을 때 짐이 들어가고 꺼내고 빼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실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매트도 깔려 있고 뭐 그물망도 이렇게 딸려서 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높이는 한 뼘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앞쪽도 좀 균일하게 넘어가고 뒤쪽도 좀 균일하게 넘어가고, 자,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요 고무 몰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램프, LED 램프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안을 좀 비춰줘요. 그래서 LED 램프는 뒤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있고, 루프박스를 이게 한쪽에서 열다 보면은 반대쪽에서 또 열기가 힘드니까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은 안 열려요. 그냥 안 열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얘도 버튼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실내에서 버튼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열면 열리죠.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게 되고,
한 번 열었을 때는 락이 걸려서 안 열려요. 이중락이라 가지고 한 번 더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려요. 그래서 한 번에 눌러서 손으로 이렇게 열면 한 번에 열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쪽이 모두 다 열리는 타입으로 해서 자 이렇게 실내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요 중간에 기둥이 이렇게 해서 좀 낮기는 하지만 요쪽 이제 날개 부분은 이제 위쪽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요쪽의 짐이 약간 더 높은 짐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보관할 수 있고 반대쪽이랑 마찬가지로 LED, 여기도 LED 이렇게 해서 양쪽에 모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열림으로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좌우가 열리는 EX 체인지 루프 박스예요. 그래서 EX 체인지 루프 박스는 이렇게 이제 하이 리무진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형이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크 안테나도 기존에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뒤에 이 램프는 들어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보조제동등이 원래 순정이 있는데 요것 때문에 위는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루프박스 부분이 EX 체인지 루프박스를 둘러봤고요. 오른쪽에는 코토 루프박스예요. 요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는 한 건데, 요 코토 루프박스는 키 타입이에요. 그래서 키로 해서 꽂아서 돌려야지만 얘를 이렇게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코토 루프박스는 양방향이 열리는데 한쪽을 닫고 한쪽을 잠근 다음에 반대쪽을 열면 양방향이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크게 열리고 열리는 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열리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은 하이 리무진 디자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루프렉이 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얹는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고, 안에 짐은 이렇게 이제 좀 넣어놔, 저도 이렇게 막 넣고선 다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짐이 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고, 이쪽에 옆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 여기는 이런 식.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음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들릴지. 코토 루프 박스 같은 경우에는 램프는 있어요. 저쪽에 저렇게 램프인데 저거는 이제 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건전지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램프로 제동이 됩니다. 그래서 코토 루프 박스는 이렇게 크게 열리는, 크게 열리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키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단점이기도 해요. 얘는 이제 9인승 베이스에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래서 루프박스에 어닝을 장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닝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코토 루프박스 옆에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 차량 EX 체인지 루프박스, 요번에 그 어닝 브라켓을 조금 개발을 해가지고 장착을 해봤는데 다른 차량도 괜찮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루프박스 부분, EX 체인지 장착한 부분 봤고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점점 많이 불어요. 지금 비 올 것 같은데 이거 촬영을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앞전에 이제 루프박스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루프박스 부분은 확인했고, 요 차량은 7인승이라고 그랬어요. 요 차량은 7인승. 요번에 작업한 거고요. 그래서 요 차량은 7인승 베이스에 7인승 유지, 그리고 전기 설비, 바닥 작업, 그리고 뭐 TV, 그리고 커튼, 뭐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무시동 히터까지 모두 다 진행된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 차량은 이제 9인승, 제가 지금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안에가 조금 뭐 사용하는 실내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막 싣고 뒤에 다니고, 9인승 베이스예요. 요거는 9인승 베이스인데 지금 트렁크는 수납판 만들어 놓고 3열은 떼놨어요. 그래서 9인승은 개조하기가 6인승 개조, 그리고 뭐 이제 4인승 개조, 그리고 7인 개조, 그리고 9인승 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가 조금 많게 다양하게 좀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7인승 같은 경우에는 4인승 개조, 그리고 7인승 유지, 그리고 5인승 개조, 2열을 떼고 3열을 놔두고 5인승 개조,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침대형 시트를 해가지고 4인 개조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개조는 이게 사용에 맞게, 사용자가 맞게 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용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개조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량이 지금 이제 차박 매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차박 매트는 약간 좀 7인승 전용이에요. 이쪽은 좀 두껍고 이쪽은 조금 얇아요.
그래서 뒤쪽이 시트 때문에 높기 때문에 좀 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차박 매트는 저도 제가 이렇게 그냥 항상 뒤에다 놓고 그냥 짐 여기다 싣고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시트를 올렸을 때는 시트 올린 공간이 뒤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트를 그대로 올리면 그만큼의 공간이 나올 때 그 뒤로 이제 차박 매트를 보관을 하죠. 차 안에 이제 실내 물건을 많이 보관하거나 이러게 되면 차 안에서 매번 빼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루프 박스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 놓으면 짐들을 루프 박스에서 보관하다가 사용할 때 꺼내서 쓰면 되는 그런 장점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하이림무진보다 원래 순정 차량은 그냥 포지션 로피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다 평상 그리고 침대형 시트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저상 시트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거는 바닥 생활 중심이에요. 바닥 생활 중심이기 때문에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밀 수 있는 2열 평탄화 그리고 연장 레일 바닥 작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바닥은 라떼 브라운 색깔이라는 그런 재질의 이제 엠보 방수장판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레일은 좀 더 길어졌어요. 레일은 좀 더 길어지고, 전체적으로 까는 매트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조각 매트로 쓰게 되면은 요것만 이렇게 쏙 걷어 가지고 청소를 하거나 요것만 걷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닦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닦아주면 돼서 이렇게 조각 매트로 쓰시는 분들도 좋고, 그리고 전체 매트로 쓰시는 분들도 좋고. 근데 전체 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체 매트란 건 맞지가 않아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맞지가 않는 게 매번 이게 시트를 자주 움직이면은 지금 바람 엄청 불어요. 매번 시트를 움직이면은 이거를 걷어야 되는데 전체 매트는 너무 커요. 그래서 매번 걷기도 불편하고, 더군다나 코일 매트 같은 경우에는 걷어서 보관할 자리도 없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앞으로 이동하더라도 얘를 이렇게 접어서 그냥 이렇게 접어서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던가 아니면 옆에 그냥 따로 한쪽에 넣던가 이러면은 시트를 움직이는 데는 전혀 불편한 점이 없죠. 전혀 불편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 매트로 쓰고, 이 조각 매트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다가 지저분해지면 빨아 쓰는 한 2번 정도 빨아 쓰고 버리고, 그리고 새로 깔아서 뭐 색깔도 바꿔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앞쪽에도 1열부터 해가지고 방수장판은 끝까지 트렁크 속까지 모두 다 진행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트렁크 속까지 모두 다 진행이 돼서 이 트렁크 이거는 매트고, 여기 보시면 트렁크 시트가 있어요. 후아! 자, 여기까지 속까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안에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 요 차박 매트는 제가 좀 이따가 또 깔아봐야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우선 진행이 되고,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계속 조금 나눠서 갈 거예요. 이 차량은 제가 지금 충전한다고 뭐 요 옆에 충전한다고 이렇게 그냥 충전기 꽂아 놓고선 지금 그냥 놔두고, 제가 그냥 막 사용하던 거라 이거는 그냥 보관하고, 서큘레이터는 그냥 제가 선풍기 쓰려고 갖다 놨어요. 그래서 선풍기 쓰는 건데, 이 차량도 루프박스가 있는 차량이라서 짐은 다 루프박스로 보내고, 그리고 트렁크는 수납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샘플로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놔서 이렇게 안에다가 짐을 보관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4인승 그리고 뒤에 시트를 탈부착으로 이제 꽂게 되면은 6인승 그리고 6인승 개조를 해서 6인승을 타고 다니거나, 이 4인승으로 해서 4인승을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7인승으로 타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변경해서 할 수 있어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어를 열어놔야 되겠네요. 이어를 이렇게 열면, 자, 이 차도 엠보 방수장판 깔았고요. 이것도 깔은 지가 좀 꽤 오래됐네요. 조각 매트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 여기에 뭐 지금 현재 뭐 사용감이 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다 그냥 물티슈나 이런 걸로 닦으면 바로 닦을 수 있게 하고, 얘도 이제 조각 매트로 이렇게 써서 요것만 빼고 발매트만 빼고 앞으로 다 밀어가지고 뒤에 후석 공간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제 커튼은 조금 환한 색상의 커튼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베이지 색상의 커튼인데, 요 베이지 색상의 커튼을 사용을 하면 실내가 약간 좀 환해 보이는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환해 보이는 느낌이 나는 베이지 색상 하이리무진 커튼이에요. 그래서 하이리무진 커튼으로 이렇게 해서 해놨고, 이 차는 검정색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검정색 커튼은 약간 실내가
좀 암막처럼 좀 어두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 바깥에 해가 있는데 지금 뒤쪽에 투과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블랙 색상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어두운 실내를 만들거나 좀 암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커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이랑 그리고 커튼 부분은 이렇게 해서 또 두 개 다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는 이제 요거 지금 배터리 부분이랑 우리 히터, 이런 부분, 모니터, 그리고 요 차가 설치된 부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요 차량 같은 경우 요번에 작업한 차량, 저 차량은 9인승인데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인데 자꾸 계속 왔다 갔다 비교해 보면서 지금 7인승에 작업한 거, 그리고 9인승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 이렇게 비교해서 보고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80 패키지 280A 주행 충전기 50, 그리고 인버터 2000짜리 기본 베이스로 한 작업을, 전기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벽면에 모두 다 매립이 되다 보니까 실내에는 별도 올려두는 거 없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모두 다 매립이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가보시면은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280 뒤에 280A만 배립을 된 거죠. 그래서 앞에는 납산인데 요거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진행을 했고, 얘는 이제 주행 충전 라인이에요. 그쪽 라인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뭐 더 오래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차가 이제 4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장착한 지는 지금 약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현재까지 아직 고장이 없고, 앞에는 지금 현재 120A짜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을 해놓고, 뒤에는 같아요. 뒤에는 여기에 280, 280A 배터리랑 그리고 인버터 2000, 주행 충전기 50이 다 똑같이, 저 차랑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얘는 이제 앞에 280, 그 앞에 120, 뒤에 280에서 400 패키지라는 패키지가 들어갔고, 요거의 이제 기능은 뒤쪽에 이제 전기를 먼저 여기서 쓰면 써요. 앞에 걸 안 쓰고. 근데 여기서 좀 많이 부족해지면 바이패스 버튼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바이패스로 이제 앞에 있는 전기를 뒤로 끌어와가지고 뒤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이제 280하고 280 패키지 기본에는 없는데 앞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380, 400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면 그게 생겨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는 없죠. 얘는 인버터 전원이에요.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 전원이고, 그리고 이쪽에 USB랑 PD 타입 C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시거 포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벽면 패널은 벽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쪽 외부 고정 방식이 아닌 내부 고정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최대한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요 들어간 만큼의 튀어나옴이 덜 하겠죠. 그래서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쪽에는 걸리는 건 없고, 요 220V만 조금 커버 때문에 약간 나온 게 있네요. 그래서 요것만 있고, 자, 280 패키지에는 요거 왼쪽에 요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요 시거 포트 살려 드려요. 그래서 파워뱅크에 전기를 이용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요 앞에 보시면은 요 이제 시거 포트 또 있어요. 순정. 얘도 뒤쪽 전기를 사용을 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하고,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 220V가 원래 옵션으로 있었어요.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220V를 원래는 200W 밖에 안 돼요. 200W 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2000W 뒤에 있는 거 갖다 연결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용량의, 큰 용량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뒤쪽에 이제 멀티탭을 끌어다가 앞쪽까지 갖다 놓고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80 패키지가 돼 있고, 요거는 400 패키지라는 건데 400 패키지라는 거랑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앞에 배터리가 추가 장착이 되는 거고, 얘는. 그리고 바이패스 버튼이라는 게 같이 생겨나요. 그래가지고 바이패스 버튼이라는 게 앞에 걸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저런 기능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이제 한 번에 하실 때는 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또 이제 앞에다 꽂게 되면 이 작업 비용이 또 추가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에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좀 할인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80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 400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양쪽 모두 차량이 이렇게 좀 틀려요. 그리고 7인승, 9인승인데 이제 요거를 차박 모드, 그러니까 7인승을 앞으로 의자를 다 밀고 9인승은
회전의 앞 연장까지 다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변경을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7인승 차량을 이제 시트를 앞으로 다 밀고 할 건데, 요 7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래 길이가 굴곡이 있고, 이게 아웃도어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시트도 좀 널찍하니 좋아요. 그래서 뒤에 승차 장치나 승차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트가 원래 있는 요 위치에서 요만큼밖에 못 왔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더 앞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연장 레일을 깔아서 작업을 해드린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매트는 그냥 조각 매트로 사용하시면 당기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치우고, 앞쪽에는 원래 고객이 쓰던 발판이긴 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트를 모두 다 앞으로 다 당기고 진행을 할 거예요. 시트를 앞으로 다 당기고 이 시트를 밀어서 차박 모드로 변경하고, 저기 있는 옆에 있는 차량은 9인승이에요. 9인승도 변경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양쪽 다 7인승, 9인승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7인승 차량 2열 시트를 앞으로 다 밀었어요. 앞으로 다 밀고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런 모습이 나오고, 뒤에 이제 원래 있던 매트는 앞으로 그냥 쭉 밀을게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밀면 오케이. 자, 이렇게 공간이 되는데 요거 작업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평탄화하고 매트 깔고 앞으로 다 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짐이 있으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요 정도에서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9인승 차량. 9인승 차량은 지금 4인승에 그리고 2열 좌우 그리고 회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도 약간 변경을 해봐서 동일하게 볼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요 이제 시트를 앞으로 당겨야 되겠죠. 시트를 당기려면 저는 메모리 2번에다가 앞으로 최대 이동하는 걸 해놨어요. 전동이기 때문에 2열 해놨고, 이쪽에서 안쪽에서도 다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쭉 앞으로 밀어서 끝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9인승 같은 경우도 레일 작업이 들어가서 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레일이 이제 원래 9인승도 굴곡이 있는데 이렇게 길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9인승은 또 회전 시트가 합법이에요. 지금 두 차량 모두 다 합법적인 작업으로 진행을 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합법으로 구조 변경까지 모두 다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 차량도 구조 변경이 모두 다 완료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요거도 변형해서 한번 요거 옆에 있는 차량 7인승 차량이랑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지금 비 올 것 같은데, 먹구름 엄청 많이 껐어요. 그래서 비 올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 차박 모드로 우선은 변경을 시켰어요. 자, 7인승 유지 그리고 2열 평탄화랑 요거 합법으로 해서 진행하는 구조 변경까지 모두 다 끝냈고요. 그리고 7인승 유지기 때문에 트렁크에 시트 살려놓고선 작업은 앞으로 뒤에 밀고 이 차박 전용 매트 갖다 깔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요 두께가 요 정도, 뒤에 맨 뒤에는 두께가 좀 얇아요. 그리고 여기는 두께가 좀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는 약간 두꺼운 매트로 이제 조금 더 높여주고 뒤에는 조금 더 내려주는 그런 효과인데, 요 뒤에 매트가 하나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높게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다 밀었어요. 자, 7인승은 2열 시트가 평소 운행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시트가 크기 때문에 좀 편안하죠. 편안하고 이런 거 참 좋은데, 합법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폭이 레일 앞으로 연장 평탄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우선 합법은. 그리고 회전이나 이런 거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 무거워요, 시트가. 그래서 그 무게를 견딜 만한 회전 브라켓이 나오면 좋은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최대한 밀고 뒤 후속 공간 이렇게 길게 해서 매트 깔면 이런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옆에 차량은 9인승. 자, 9인승은 3열 시트가 문제예요. 그래서 3열 시트를 빼고 7인승 개조 구조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3열 4열을 빼서 4인승 구조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또 2열만 빼고 뭐 7인승 구조 변경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트렁크만 빼서 6인 변경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9인승은 약간 인승에 대한 부분이 좀 다양해요. 그리고 저거 보시면 지금 뒤로 회전해 놨어요. 회전 시트로 해놨는데 저것도 합법이에요. 합법적인 제품으로 사용을 해서 합법으로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레일 같은 경우에는 11자 통합 레일이라고 해서 2열이랑 3열이랑 같이 합쳐지는 이런 레일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가 약간 베이지 이제 톤의 이제 하이리무진 스타일 커튼으로 해놓은 거고, 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정색으로 했는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회전을 해놓게 되면 9인승은 요 위에다가 뭐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려놓고 요 활용도가 약간 좀 틀리죠. 7인승은 등받이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돌려놔야 되는 그런 좀 단점. 그리고 9인승은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요렇게 합법이니까 합법으로 진행을 했을 때의 장점, 그리고 단점도 당연히 존재하죠. 시트가 7인승보다는 넓진 않아요. 요것도 또 개조해서 이렇게 붙여 놓은 거고, 제가 좀 사용하다가 좀 불편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요 버튼이 이거 시트에 양쪽에 모두 다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모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쪽에서도 움직이고 저쪽에서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안쪽 박자 쪽에 요 레버가 다 있어서 9인승을 이렇게 좀 개조를 해봤고요. 7인승은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게 요렇게 차박 매트가 여기 꽉 차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H2 코리아라는 차박 매트도 유명하죠. 유명하고 저희도 요거로 조각 매트로도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매트 같은 경우는 고객님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진행을 했고,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두운 색, 검정색의 커튼으로 진행을 했고요. 요거를 닫아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밝은 색의 커튼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밝은 색의 하이리무진 순정 커튼인데, 요거는 4세대 페이스리프트는 약간 어둡게 나오는데 4세대 페이스리프트 전 차량은 이렇게 좀 환했어요. 그래서 실내가 약간 좀 환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밝은 색, 그리고 실내가 좀 어두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어두운 색의 검정 색깔 톤, 그리고 좀 어두운 색깔 톤, 그레이 톤의 색상으로 커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했고, 9인승은 이제 저는 요거는 썬루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등을 좀 달아놨어요. 근데 밝기 디밍 모듈도 디밍에 대한 부분 밝기 조절도 다 되고, 그리고 색상 변경도 다 되는 이런 등으로 달아놨고요.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은 못 달아요. 왜냐면 썬루프가 있어요. 근데 썬루프가 있는데 루프박스를 장착을 했고, 모니터는 장착이 되어 있는데 좀 이따 보고요. 자, 고객님은 요 등이 없기 때문에 요 등 같은 경우에는 실내등 버튼을 만들었어요. 무시동 실내 버튼인데, 썬루프라서 요 양쪽에 이렇게 있고, 저 앞쪽에 센터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등도 요 무시동 버튼으로 눌러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무시동 실내등이에요. 그래서 이게 램프가 들어와 있으면 작동하고 있는 거고, 끄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을 만들어 놨고, 라인 조명. 자, 이쪽에 슬라이딩 도어 라인 조명이에요. 저 조명도 상당히 밝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인 조명 만들어 놨고, 이쪽에도 라인 조명 만들어 놨어요. 문 한번 닫고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문을 닫으면 약간 어두운 톤의 라인 조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왼쪽에 식빵등, 그리고 실내 트렁크 버튼 있어요. 식빵등은 테두리에 램프 들어와서 되는 스타일이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량도 슬라이딩도 라인 조명, 그리고 실내등 무시동, 그리고 식빵등 버튼식, 그리고 실내 트렁크 버튼까지 모두 다 완성을 해서 진행해드렸고, 이 차는 이제 중간 가림막 커튼이 있어요. 앞에가 이제 다 보일 경우에 그냥 좀 쉽게, 빠르고 쉽게 이제 중간 가림막 커튼인데, 저 차도 자, 이렇게 해서 레일로 돼 있어요. 레일로 이렇게. 자, 레일로 이렇게 돼 있고, 레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끝에는 벨크로, 중간에도 벨크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한 손이라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를 가려놓을 수 있는데, 이 차가 모니터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모니터 달려 있고, 고객차, 저 고객차도 모니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한번 띄워서 볼게요. 모니터가 여기 있는데, 모니터도 무시동으로 한번 작동해보고 볼게요. 자, 모니터는 전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비클시나마의 24인치 모니터. 24인치 모니터예요. 자, 이렇게 모니터가 나오는 상태에서 뒤에가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런가? 닫아볼게요. 트렁크를 닫고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자, 트렁크 닫고, 여기 식빵등도 이렇게 조명으로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라인 조명, 그리고 이쪽 가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이 있고,
이쪽에도 라인 조명 이렇게 만들어서 양쪽에 천장에 뭐 이렇게 다 되고요. 비클 시네마 모니터인데 제가 앞에서 있죠. 자, 이 천장의 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이나 밝기 이렇게 조절돼요. 근데 여기 리모컨 있어요. 이 색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변경 가능하고요. 밝기 조절도 흐리게, 자, 점점 흐리게, 이렇게 흐리게 되고요. 점점 밝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있어서, 메모리는 기본 4개가 있어가지고 환하게 화이트, 요거 웜 화이트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흐리게, 그리고 흐린 색깔 중에 다른 거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컨으로 사용하면 세팅만 해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니터는 비클 시네마 29인치 모니터로 했고, 요 뒤에가 보이면 모니터 뒤로 이렇게 해서, 자, 볼게요. 이 중간 가림막 커튼을, 자, 이렇게 한 손이니까 제가 이거 좀 잡고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커튼 뒤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TV도 이렇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280 패키지, 요건 400 패키지죠. 앞에가 120짜리, 뒤에가 280A가 들어간 400 패키지. 저는 인버터를 틀어서 서큘레이터를 한번 틀어볼게요. 그래서 잘 돌아가요. 어우, 시원해.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0W 정도 빠지네요. 지금 현재 100W 정도 빠졌고, 식빵등을 끄고, 그리고 라인 조명도 끄고 하면은 좀 어두운 실내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천장은 은은한 불빛 이렇게 어둡게 해도 되고, 천장에 등을 무시동이니까 전체 그냥 꺼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끄면 TV가 나옵니다. 그래서 TV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트렁크 실내에서 열어서 나갈 수 있어요. 오, 더워. 자, 이렇게 해서 9인승짜리, 아이고, 9인승짜리도 이렇게 알아봤어요. 지금 5분씩 좀 영상을 좀 자르고 있어요. 지금 문을 열었더니 펄럭펄럭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9인승짜리도 한번 둘러봤고요. 요번에 작업한 7인승, 자, 7인승짜리 고객 거예요. 고객님 건데, 고객님 거 한번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객님 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안에 들어왔어요. 고객님 거도 안에 들어왔고, 자, 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엑셀 모니터예요. 22인치 수동. 자, 요 내리는 게 수동이에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리면 딱 달라붙어요. 천장에 딱 달라붙는데, 요게 장착하고 나니까 사이즈가 7인승에다 장착한 거잖아요. 7인승에다 장착하니까 이 사이즈가 한번 영상을 또 틀어놔야 되겠다. 자, 이 사이즈가 이게 내려오면, 원래는 이게 썬루프 때문에 여기 썬루프가 있잖아요. 여기 썬루프 때문에 뒤로 앞으로 더 못 가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7인승은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접히기도 해요. 근데 이걸 모아놓으니까 여기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TV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TV가 이렇게 되고, 각도는 이렇게 조절해서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앉아서도 볼 수 있어요.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어두운 실내를 만들었고, 고객님 중간 가림막 커튼이 지금 없는데 중간 가림막 커튼으로 하게 돼서 쓰시면 되고, 저 길이부터 요 끝까지의 길이, 그리고 얘를 눌러놓으면 인버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220V 콘센트, 그리고 USB 부분, 시거 포트 부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영상 말고 처음에 280A 요 고객님이 하신 거 패키지 설명드린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9인승이랑 7인승,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까부터 자꾸 긴장하는 게, 지금 비가 올랑말랑 해요. 그래서 천장이 지금 하늘에 구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영상은 지금 최대한 5분씩 좀 잘라가지고 5분, 10분 이렇게 좀 잘라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식빵등, 라인등 이런 거 다 해놨고, 이 차량은 무시동 히터랑 그리고 무시동 창문 버튼도 또 되어 있고, 이 차량도 무시동 창문, 무시동 히터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바스페커 무시동 히터로 해놨고, 그리고 무시동 창문은 저희가 좀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자, 무시동 히터 부분도 한번 가동해 볼게요. 고객님은 무시동 히터를 저 센터 콘솔에 진행을 했습니다. 센터 콘솔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진행해 볼게요. 얘를 한 번씩 눌러서 키는 방법이 있고, 꾹 눌러서 키는 방법인데, 꾹 눌러서는 메모리니까 한 번 누르면 화면이 켜져요. 그리고 아즈랭이 이렇게 하면은 온도 설정인데, 온도는 그냥 38도 최대치로 해 놓을게요. 그리고 무제한 시간 이렇게 하면은 링이 빨간색이 들어오면서 히터 작동 중이라고 되는데, 하얀색이나 파란색은 히터가 아닙니다. 그거는 송풍이랑 이런 거고요. 이 앞에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히터가 이렇게 센터 콘솔로 있으니까 히터의 작동 소음도 줄이기 위한 고객님 소음 줄이기 작업도 진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히터 틀어놓고 테스트 또 다시 진행할 거예요. 앞전에 다 했지만 한 번 더 출고하기 전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자, 창문 부분이랑 히터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 또 9인승이랑도 또 비교하면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무시동 히터 가동 진행했어요. 지금 무시동 히터가 여기에 보시면 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동이 되고, 저는 실내가 지금 온기가 지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영상으로 온기가 느껴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따뜻한 바람이 굉장히 잘 나와요. 히터는 이 차량도 되어 있고 이 차량도 되어 있어요. 이 차량도 되어 있어서 저는 요거를, 저거는 매뉴얼로 켜봤는데 요거는 원터치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 링이 들어오면서 켜져요. 그래서 실내 온도는 현재 24도인데 지금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자. 지금 30도로 되어 있네요, 설정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거도 저 센터 콘솔에서 돼요. 그래서 센터 콘솔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시동 히터 겨울에만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추우면 그냥 써요. 추우면 쓰고, 예전에 작년에는 이제 여름에도 아이들이랑 해변을 놀러 갔다가 아이들 그냥 틀어 놓으니까 물놀이 하고, 추우니까는 이렇게 좀 안에서 여기 깔아놓고서 이불 깔아놓고 여기서 이제 밥도 먹고 좀 따뜻하게 쉬다가 다시 또 물놀이 하고, 이렇게 계곡에서도 그렇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놨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모니터는 XM 모니터, 패널은 수동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22인치. 자, 요거는 22인치 모델이고, 자, 요거는 비클 시네마 모니터. 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빛 반사가 뒤에가 있어서 그래요. 트렁크를 제가 그냥 이렇게 조금 손으로 당겨서 닫아놨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24인치 모니터예요. 24인치 모니터. 24인치 모니터로 이렇게 해봤고, 저거는 22인치 모니터 수동. 얘는 24인치 자동. 요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22인치 수동과 자동 모델로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이제 얘는 미스틱, 쟤는 호메스틱. 셋탑박스 타입이에요. 안드로이드 버전이 탑재된 것도 좋은데 이게 펌웨어 버전이나 업데이트가 되면은 좀 호환이 안 되는 것들이 원체 많아서 웬만하면은 저희는 셋탑 버전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모니터를 안 갈고 그냥 셋탑만 그냥 갈아서 바로바로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차량을 좀 9인승과 7인승, 그러니까 7인승 오늘 출고할 고객님 차량, 9인승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봤어요. 뭐 안에서 지금 정도 날씨야 뭐 서큘레이터 틀고선 하면은, 아이고, 바람도 뭐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는 요거를 그냥 오늘 테스트 삼아서 여기다 그냥 꽂아놔 봤고요. 원래는 뭐 요런 조그만한 거 아니면 더 조그만한 집게형 요런 걸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히터를 틀어놨고, 얘는 경유 모델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무슨 모델이더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차량 이제 오면은 될 것 같은데, 저거는 구조 변경 스티커예요. 그래서
자, 가솔린 모델이고 고객님은 지금 19,846km를 타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평탄화부터 해가지고 평소 이용할 수 있게, 자, 요 두 차량은 평소 운행용으로도 사용하다가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캠핑카는 아니에요. 캠핑카는 아닌데 이 차량은 운행용으로도 쓰고 내가 언제든지 어디든지 놀러 가서 공간을 만들고 휴식을 취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7인승이 있어서 9인승, 7인승 뭐 비교하면서 한번 봤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영상도 여러 가지 더 찍어보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거의 다 찍었는데 비 와요. 오, 이제 비 옵니다. 그래서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많이 내리진 않지만 좀 이렇게 비 내리고 있어요. 자, 요거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촬영 못했던 거, 우와, 이 안에 들어가면 이 히터는 틀어놔가지고 무시동 히터 잘 나오고 있고 히터 작동 잘 되고 있어요. 여기 빨간색 링이 이렇게 들어오면 히터 작동 중. 요거는 백라이트는 시간 되면 꺼져요. 왜냐면 눈부시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시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서 작동이 되는데, 자, 제가 요거 설명 아까 못 드린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커튼 이렇게 치면 바깥이 보이잖아요. 바깥이 보이는데 창문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무시동 버튼이 있어요. 창문 버튼 눌러주시면, 요거는 지금 이제 1세대 버전인데 요거 말고 이제 새로운 버전도 나오긴 했는데 조금 더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대째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창문을 내리고 올릴 수 있어요. 환기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창문을 내리고 올릴 수 있고, 왼쪽에만 있다고 왼쪽은 아니고요. 여기 오른쪽도 창문 작동을 편하게 저 버튼을 눌러 놓으면 바로 작동이 돼요. 그리고 창문을 작동시키고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고객님이 검정 색깔 커튼으로 원하셔서 검정색으로 장착해 드렸고, 여기도 비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닫고, 자, 무시동 창문 버튼은 끊으시면 돼요. 자, 이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고객님들 작업하시면 제가 또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우와, 히터 틀어놓으니까 덥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영상은 조금씩 잘라서 지금 올려서 설명도 드렸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올리면 이게 영상이 길어서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는 게 좀 쉽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잘라가지고 지금 5분, 10분 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 오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어제 고객님이 선물로 뭐 하나 주셨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뭐 거는 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용도인가 했더니 이렇게 한 요 정도 해서 걸려서 이렇게 요 틈 사이로 환기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걸려 있으니까 문도 잠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고객님이 어제 선물로 다른 고객님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달아서 좀 나중에 좀 장착을 해보고 진행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실내 트렁크 버튼 이렇게 누르면 닫히고 누르면 올라가요. 그래서 트렁크 열고 닫고 하는 것도 이쪽에서 조금 쉽게 작동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와, 비 온다. 그래서 트렁크를, 얘도 히터도 틀어놨는데 트렁크 이렇게 닫으면 닫히고요. 본네트는 이 차는 좀 된 거라서,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비도 좀 오는데 오늘 고객님 차량 출고해야 돼요. 그래서 트렁크 이렇게 버튼 눌러서 이제 닫으면 되고요. 차량은 이제 출고하고 무시동 창문까지 모두 다 끝났고요. 이렇게 고객님께 설명드리고 작업 완료하겠습니다.